네, 저는 이번 레인포스먼트 러닝 2판에서의 클리프 예제를 구글 콜앱을 활용하여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numpy와 디폴트 딕트를 먼저 임포트를 해주고 이 디폴트 딕트 라이브러리는 제가 스테이트를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초기화하는데 이에 활용하기 위해서 임포트하였습니다. 본 예제는 디스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값말을 1로 두었고 러닝 레이트는 주어진 대로 0.1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키는 이 스타트 지점이 여기서는 0,0 여기는 3,0이기 때문에 3,0을 스타트 키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스테이트를 키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클리프 영역에 대해서는 밸류를 -1로 두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밸류를 0으로 둠으로써 클리프와 클리프가 아닌 스테이트를 구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ext state 키를 현재의 스테이트와 현재 하게 된 액션, 취하게 된 액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여서 next state 키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리프의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트 키의 밸류가 -1이기 때문에 그때의 밸류가 -1일 때는 리턴을 -100을 리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을 리턴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q-테이블 해당 스테이트와 액션에 따른 q-밸류를 저장하는 q-테이블과 그리고 해당 스테이트에서의 optimal action을 저장하는 py-테이블을 살사와 qrun닝에 대해서 각각 딕셔너리 자료형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하였고 교재에서 각각의 에피소드에 따른 리워드 썸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를 저도 나타내기 위해서 살사와 큐런이 각각에 대해서 리워드 썸 리스트를 배열로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 현재의 스테이트 키 그리고 q 테이블 그리고 엡실론을 지정함으로써 만약에 엡실론이 0.1이면 엡실론이 0.1인 엡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따라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였고 엡실론이 0인 경우에는 그리디하게 액션을 취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살사 컨트롤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였고 q-러닝 컨트롤 방법에 따른 에피소드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살사와 q-러닝에 대해서 다른 점은 살사의 경우에는 이 q 테이블 업데이트를 할 때 타겟 값에 대해서 사용되는 a의 값이 엡실론이 0.1인 엡실론 그리디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그때의 액션을 사용하여서 q 테이블 값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그리고 q 러닝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는데 이 q를 업데이트하는 타겟 값이 에서 a를 샘플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q 테이블에서 옵티멀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q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이 살사와 q의 좀 큰 다른 점이 됩니다. 따라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였고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는 것은 이 클리프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골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이며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는 해당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저장된 모든 리워드를 합쳐서 해당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리워드 썸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0,000번의 에피소드를 진행하였고 살사와 큐러닝 각각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드 위에서 큐테이블, 파이테이블 그리고 리워드 썸 리스트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10,000번의 카운트, 10,000번의 플레이를
쌀사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주고 큐러닝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파이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쌀사와 큐러닝 각각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액션에 따른 Q 값을 저장을 하고 그때의 맥스 Q 값을 가져오고 그 Q 값의 인덱스를 가져옴으로써 그때의 액션, 최적의 액션을 파이 테이블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시각화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쌀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Q 테이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클리프에 딱 붙어서 가는 경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진행됨에 따라 얻은 리워드의 썸 값을 나타내었을 때 저는 총 10,000번의 에피소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좀 더 이게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9,900 그리고 학습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9,900부터 10,000번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살펴봤을 때는 이 Q러닝의 경우 더 많이 클리프에 빠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쌀사와 Q러닝의 경우 각각의 최적 경로는 달랐습니다. 쌀사의 경우 클리프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쪽으로 최적 경로가 생성이 되었고 Q러닝의 경우에는 클리프에 최대한 붙어서 최단 경로로 최적의 경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경로가 최적 경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Q 밸류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쌀사의 경우 스테이트에서 epsilon greedy policy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얻고 S'에 얻은 다음에 한 번 더 epsilon greedy policy에 따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Q 밸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타겟 값에 이 A'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A'은 epsilon greedy policy에 따른 하나의 샘플 액션이고 그 말은 랜덤하게 10% epsilon exploration rate에 따라서 만약에 epsilon 값이 0.1이라면 10%의 확률로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단 경로로 가는 클리프에 빠질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위에 클리프가 있으면 이 Q 값이 더 나빠지게 되고 따라서 클리프 주변의 Q 값이 점차 업데이트 되면서 더 낮아지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디한 90%의 확률로 그리디하게 액션을 취했을 때는 결국에는 클리프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경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Q러닝 컨트롤의 경우에서는 스테이트에서 epsilon greedy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얻고 S'을 구한 다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Q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S'에서 샘플 A가 아닌 최적의 A, 옵티멀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한번 클리프에 빠진 다음부터는 해당 액션은 이제 더 낮은 Q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옵티멀한 액션으로는 절대 클리프로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빠진 이후로는 타겟에 선택되는 A 액션 값이 절대 클리프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Q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로,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더 낮은 트랜지션 횟수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Q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빨리 골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해당 스테이트와 액션의 Q 값이 가장 최적의 Q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러닝의 장점은 최적의 경로로 옵티멀 폴리스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취하는 액션은 플레이를 할 때 이 액션을 실제로 취할 때는 epsilon greedy하게
액션이 취해짐에 따라서 이 클리프로 빠질 확률이 꽤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쌀쌀의 장점은 단점은 최적의 경로가 아니라서 좀 더 멀리 둘러가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장점은 이렇게 둘러가기 때문에 랜덤한 엡실론 그리드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이 주변에서 돌아다니지 클리프로 빠질 확률은 현저하게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클리프에 바짝 붙어서 가는 것이 최적 경로인 큐러닝 컨트롤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클리프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은 반면에, 클리프에 최대한 멀리 둘러서 가는 것이 최적 경로인 이 살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클리프로 빠질 확률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